자, 오늘 할 내용이 다각형의 넓이입니다. 다각형의 넓이는 뭐 사실은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있죠. 거기서 크게 달라지는 거 없으니까 가볍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알겠죠? 봅시다. 우리 첫 번째 우리가 다뤄야 되는 게 바로 이제 삼각형의 넓이인데, 삼각형의 넓이. 자, 삼각형의 넓이는 우리 정리 한번 하고 갑시다. 이게 마지막이니까.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거 다 기억나십니까? 다 기억나요?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 첫 번째가 2분의 1 곱하기 뭐죠? 밑변 곱하기 높이. 그죠? 맞아? 이거 모르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습니다. 내저번 배울 때 배운 거죠. 2분의 1 곱하기 내저번의 반지름 곱하기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의 합. 뭐 다른 말로는 둘레라고도 하죠. 맞아요? 자, 요 내용도 사실은 생각보다 수능에 등장한 적이 많아요. 모의고사나. 그죠? 그래서 요게 나오면 난이도가 생각보다 높아지니까 좀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알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거는 중학교 때 배웠던 거죠.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했었어요. 2분의 1 곱하기 이웃하는 두 변. 그죠? 변 곱하기 사인 사잇각. 그죠? 사잇각. 맞습니까? 요거에 대해서 오늘 다시 다루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뭐 4번에 뭐가 있었죠? 우리 뭐 헤론의 공식도 있었고요. 그죠? 헤론의 공식이 있었고. 그 다음에 5번으로 뭐 신발끈, 뭐 사선 공식이라고도 하죠. 사선 공식이라고도 했었죠. 그죠? 근데 여기서 필수인 건 뭐냐면 요 세 개입니다. 요 세 개. 뭐 사실은 선생님은 뭐 그 학력 평가나 모의고사 풀이 때 헤론의 공식이나 사선 공식을 사용하진 않습니다. 알겠죠? 이거는 이제 교과 외라서, 맞아요. 내신에서 사용할 수 없잖아요. 하지만 알아두면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얘기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오늘 배우게 될 내용은 요 2분의 1 변변 사인 사이각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는 넓이는 그냥 크게 보면 두 개예요. 딱 정해져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게 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는 넓이는 하나밖에 없거든. 평행사변형.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에요. 그래서 우리 중학교 1학년 때로 넘어가서 생각해 보면 원을 어떻게 했어요? 막 잘라가지고 뒤집어서 붙이면 뭐처럼 보인다? 마치 평행사변형 같지 않니?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기억나? 맞아요? 평행사변. 이렇게 막 원 자른 거 이렇게 막 계속 붙여가지고 막 억지잖아요. 더 잘게 자르면 더 평행사변형 같지 않니? 이거 봐봐, 평행사변형. 그치? 맞아요? 그래서 얘가 뭔데, 얘가? 알파이. 그죠? 알파이잖아. 그죠? 요 길이가 뭐예요? 알. 그죠? 그래서 파이 r 제곱 뭐 이렇게 나왔던 기억이 나는데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건 이제 평행사변형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야? 원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럼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나왔냐? 평행사변형의 절반으로 잘라서 평행사변형 밑변 곱하기 높이의 절반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상식적이니까 한번 설명을 했고 잘 봐. 선생님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건데 일단은 첫 번째 예각 삼각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예각 삼각형. 자, 뭐 잘 모르는 학생이 있는데 예각 삼각형이라고 한다면 가장 큰 각이 예각인 걸 말해요. 나머지 두 개는 무조건 뭐일 수밖에 없다? 예각일 수밖에 없다고. 둔각 삼각형도 뭐야? 가장 큰 각만 둔각이고 나머지 두 개는 예각일 수밖에 없죠. 자, 요 가장 큰 뭐 얘를 세타라고 했을 때 A, B, C 세타. 그죠? 그럼 여기가 변의 길이가 C고 여기가 변의 길이가 A일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고 싶을 때 밑변 곱하기 높이를 구하는 게 사실 원칙이야. 모르면 그게 다라고. 그지? 맞습니까? 여기서 수선의 발을 떨어뜨리면 이게 바로 높이가 되잖아. 그럼 우리가 여태까지 삼각함수에서 삼각형의 변 길이의 표현 방법을 공부했잖아요. H는 뭐예요? C 사인 세타가 되겠죠. 맞습니까? 가르쳐준 것 곱하기 그 관계 뭐 이렇게 설명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2분의 1 곱하기 뭐야?
밑변 A 곱하기 높이 C 사인 세타 이렇게 나온다고요. 여기 세타라고 하는 것보다는 B라고 하는 게 좋겠지. 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넓이 어떻게 나와요? 2분의 1 AC 사인 B. 그래. 보이니? 각 B를 이웃하는 두 변은 AC예요. 그래서 이웃하는 두 변과 각하면 A, B, C가 다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맞아요? 맞아요? 다시 봐봐. 각 A와 각 B를 연결하면 뭐가 돼? 스몰 c가 돼요. 그래서 변의 길이를 표현할 때도 A, B, C 이런 게 다 보인다고, A, B, C가 다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거는 이 개념은 코사인 법칙에도 적용이 되잖아요. 그죠? 이 각이 보이면 이 두 변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죠? 맞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2분의 1 변변 사인 사이각 이렇게 기억하시면 삼각형의 넓이가 나와요. 그 다음에 하나만 추가할까? 하나만 추가합시다.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이제 평행사변형을 만들었다고 칩시다. 평행사변형. 그러면 평행사변형은 그냥 뭐가 되는 거야? AC 사인 세타가 돼요. 두 변, 그죠? 곱하기 사인 사이각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게 평행사변형의 넓이에요. 당연한 얘기죠. 사실은 삼각형의 넓이와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나눈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죠. 똑같은 개념이니까.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하자면 삼각형의 넓이를 공식처럼 얘기를 해주자면 삼각형의 넓이 첫 번째 뭐죠? 2분의 1 곱하기 변 사인 사이각. 그죠? 그런데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각만 본다 그랬죠? 그럼 둔각은 어떻게 하지? 둔각? 그래서 둔각 삼각형이 여도 상관없다는 걸 얘기해주고 싶어서 하는 건데, 자 여기 봐요. A, B, C, 그죠? A, B, C. 이때 여기를 중심각으로 잡을 거야. 그럼 요 변의 길이는 A고 요 변의 길이는 B가 될 거 아닙니까? 맞아? 그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때 여기서부터 요 삼각형까지 높이 수선의 발을 내리면 여기가 높이가 돼요. 그죠? 그러면 요 각은 뭐가 되죠?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거든요. 파이 마이너스 세타. 그러니까 여기서 사인 법칙, 사인에 대한 개념을 사용하시면 H는 뭐가 되는 거야? B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죠. 우리 이거 진짜 열심히 했잖아. 그죠? 뭐? 맞아요? 180도 공식. B 사인 세타라고 고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높이는 B 사인 세타라고 해도 돼. 그러니까 결국은 둔각이 등장하더라도 뭐로 바꿔도 되는 거야?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사인 120도다. 그럼 이거 그냥 뭐로 바꿔도 돼? 60도로 바꿔도 자연스럽게 예각으로 바꿔서 푸셔도 크게 상관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억은 그렇게 합시다. 알겠죠? 그래서 둔각 삼각형일 때도 변변 사인 사이각을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습니다. 변변 사인 사이각 해도 돼요. 둔각일 때도. 알겠죠? 그러니까 어느 각이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이웃하는 두 변과 그 각의 크기를 알 수 있으면 우린 뭘 구할 수 있다? 넓이를 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 공식은 사실은 뭐랑 많이 붙어 다니냐면 코사인 J 법칙과 많이 붙어 다닙니다. 코사인 J 법칙. 알겠죠? 왜? 한 변의 길이를 안 주는 거죠. 안 주는 상황에서 그래서 코사인 J 법칙도 60도인 경우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다.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여기가 60도래. 여기가 60도고 여기가 뭐 5고요. 여기가 뭐 4고요. 여기가 X래. 이 삼각형의 넓이는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제일 먼저 구해야 되는 게 뭐야? 여기잖아, 여기. 그러면은 60도가 나왔으니까 코사인 60도 2분의 1 뭐 이렇게 나올 거고, 그지? 이웃하는 두 변 5x, 그죠? 그 다음에 5제곱 더하기 x제곱 빼기 4, 4, 16 뭐 이렇게 해가지고 2차 방정식 풀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 놓고서 x 구한 다음에 뭐 하는 거야? 2분의 1 변변 사인 사이각 하시면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따가 아마 예제가 있을 거예요.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지워도 되죠, 이거? 그러니까 둔각이어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2분의 1 변변 사인 사이각. 두 변은 이웃하는 두 변, 그죠? 맞아요? 각을 끼고 있는 두 변. 맞습니까? 좋아요. 별 내용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건 요거죠. 자, 요 세 가지는요. 이 세 가지는
기억을 못 하시면은 대학 가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알겠죠? 이건 모를 리가 없고. 특히 얘가 좀 복병이 되는 경우가 많아. 이거는 나중에도 지금 늦게도 다뤄주고 있잖아. 수원. 무려 수원에서 이 내용을 다뤄주고 있잖아요. 언제 나왔던 건데? 중3에서 나왔던 건데.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등장하는 거라 괜찮은데, 이 2번이 나오면은 학생들이 많이 사경을 헤매요. 뭐였죠? 뭐였지? 막 사인 법칙 나오고 막 별짓을 다 한다, 진짜. 그래서 내저번과 외저번을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이런 데서부터 이제 헷갈림이 시작이 되는 거지. 확실하게 복습이 안 되니까. 안 그래? 사인 법칙이 외저번이었어요? 내저번이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인간들도 있고. 맞아? 그렇죠. 충분히 구분할 수 있을 때까지 복습하시기 바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그냥 건너뛰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이제 두 번째는요. 잘 봐. 대각선 곱하기 대각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대각선 곱하기 대각선도 이거 언제 나옵니까? 그렇죠. 마름모도 나오죠. 그죠? 우리 다 배웠던 거긴 한데 특별하게 대각선 곱하기 대각선이 마름모. 그러니까 마름모는 두 대각선이 뭐예요? 서로 직교를 하죠. 그래서 마름모 같은 경우도 대각선이 수직으로 만나고 있기 때문에 요때 요거랑 평행한 두 보조선, 그 다음에 이 대각선이랑 평행한 두 보조선을 각각 꼭지점에 맞춰서 연결하면 요 넓이가 같아서 대각선 곱하기 대각선의 정확하게 얼마? 절반. 그죠? 대각선 곱하기 대각선의 절반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오늘 다루게 될 내용은 뭐냐면 마름모가 아닌 좀 막 생긴 사각형이 이상하게 생긴 사각형을 말합니다. 좀 특이하게 생긴 사각형. 이게 서로 수직으로 만나지도 않고요. 이렇게 지나가고 있을 때 요 대각선의 길이를 A, 요 대각선의 길이를 B라고 그냥 합시다. 요걸 A, 요걸 B라고 할게요. 대각선의 길이를. 그런데 특이하게도 지금부터는 뭐가 주어지냐면 요때 요 각이 주어집니다. 세타. 이해돼? 자, 그럼 이거랑 무슨 상관이 있냐면 똑같아요. 얘랑 평행한 선 여기다가 그어주시고요. 얘랑 평행한 선을 여기에 맞춰서 그어주신 다음에 다시 요 대각선이랑 평행한 선을 여기다 그리고 요 대각선이랑 평행한 선 여기다 그리면 이거 무슨 사변형이야? 평행사변형이죠. 질문도 참 웃기게 하네. 무슨 사변형이니? 무슨 사각형도 아니고 무슨 평행사변형이잖아요. 평행사변형.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가 세타면 얘가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평행하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뭐야? 동의각이잖아요. 여기가 세타예요. 그럼 요 길이가 A로 바뀌고 요 길이가 B로 바뀌니까 평행사변형의 넓이 아까 어떻게 구했어요? 변변 사인 사이각 이렇게 구했죠. 그러니까 A, B, 사인 세타 하면 이렇게 큰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나오는데 요 부분의 절반, 요 부분의 절반, 요 부분의 절반, 요 부분의 절반 하니까 뭐라고 하시면 돼요? 2분의 1 변변 아니죠. 대각선 사인 사이각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도 공식은 이렇게 나옵니다. 2분의 1이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대각선 뭐야? 사인 사이각. 맞아요? 사이각은 둔각이어도 관계없죠. 왜요? 사인이니까. 평행사변형의 성질 기억나십니까? 마주보는 변이 평행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정의야. 알겠어?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말해보자 그러면 마주보는 변이 모두 평행합니다. 그러면 그건 정의고 이렇게 얘기할 거고. 그지? 맞습니까? 그러면 성질은 뭐였죠? 변의 길이가 같고요.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같고 마주보는 각의 크기가 같고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하죠. 맞아? 기억나?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인과 관련된 공식을 이야기하자면 이웃하는 두 각의 합이 몇 도? 180도. 그래서 사인 법칙이 사인 법칙이 된다. 사인에 대한 그 성질이 적용이 될 수 있죠.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 왜 웃어? 왜 무슨? 자, 봐요. 웃겨? 좀 이상하게 생기긴 했어요.
그치? 그치? 내가 좀 잘생겼으면 여러분들이 훨씬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됐을 텐데, 그지? 안 그래요? 아니야? 너무 또 잘생기면은 이거에 집중이 안 될까? 다행이죠. 잘 봐.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한다? 2분의 1 곱하기 변변 사인 사이각. 둔각이어도 관계없고요. 얘는 이웃하고 있어야 돼. 이 각을 끼고 있는 두 변. 그죠? 맞아요? 그 다음에 대각선 곱하기 대각선 나온다 그랬죠? 대각선 사인 사이각 하는데 이렇게 넓이를 구하면 큰 평행사변형, 보조선으로 만들어진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나오니까 2분의 1을 반드시 곱해준다. 이 정도까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정리하세요. 봅시다. 자, 뭐 필수 8번 문제죠.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선분 A의 길이가 15구, 그 다음에 각 B의 크기가 37도, 각 C의 크기가 79도인 삼각형이래요.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세요라고 나와 있죠. 자, 근데 보니까 37도도 특수각이 아니고 79도도 특수각이 아니었어.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살짝 더 해봤더니 64도도 특수각이 아니네. 그쵸? 짜증나는 문제이긴 한데 그래도 사인 값을 다 삼각함수 표에서 구해놨습니다. 그쵸? 구한 걸 가지고 문제를 풀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를 알아야 넓이를 구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변의 길이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변의 길이를 구하고 싶은데 요 길이를 하나를 구해볼까? 요 길이를 x라고 합시다. 그죠? 그러면 각과 변 해가지고 뭐 사인 법칙을 한번 활용하긴 해야 되겠네. 그지? 사인 법칙. 자, 여기가 지금 64도예요. 맞아? 자, 첫 번째. 그럼 사인 법칙 어떻게 했었죠? 사인 법칙. 변의 길이를 마주보는 각의 사인값 0.90. 그죠? 친절하죠? 변의 길이를 마주보는 각의 사인 사이값. 각의 사인값. 그죠? 맞아요. 0.98. 귀찮나? 여기를 x라고 할까? 여기를 x라고 합시다. 이게 좀 더 나을 것 같아. 그쵸? 왜요? 숫자가 좀 쉬워서 그래. 그죠? 0.60. 그쵸? 약분하려고 봤더니 너무 지겹잖아요. 그지? 따라서 정리하면 x는 여기다가 양변에다 100 곱해줘도 상관없죠. 분모에. 그럼 10 곱해줘도 상관없죠. 그럼 x는 9분의 15 곱하기 6 이렇게 나오네. 맞죠? 맞아요? 그러면 약분하면 어떻게 돼요? 2, 5, 10. 숫자 좀 깔끔하게 나오네. 그러니까 이 숫자를 선정하는 것도 수학적 센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여기가 10, 여기가 얼마? 15. 그죠? 여기가 몇 도? 79도. 이제 넓이 구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구하면 돼? 2분의 1 곱하기 15 곱하기 10 곱하기 사인 사이각 얼마? 0.98. 100분의 98이라고 합시다. 100분의 98. 됐죠? 그러면 10, 5, 3. 맞아요? 이거 4로 나눠집니까? 4로 나눠지지 않네. 1로 나누면 얼마? 49. 맞아요? 맞나? 그렇지? 그러면 얼마예요? 2분의 8. 뭐하니? 2분의 얼마예요? 3, 9, 27, 3, 4, 14, 147. 2분의 147. 73.5. 맞습니까? 2분의 147. 됐어요? 어떻게 구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런 틱한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냥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그러면 너무 쉽고, 이게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온다면 여러분들 중간고사에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거든요. 맞습니까? 기말고사든 넓이를 구하는 내용이 하나 나올 수 있는데 너무 쉽잖아요. 그냥 변변 사인 살각 하라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뭐 사인 법칙을 통해서건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건 변의 길이 혹은 각의 크기를 구해서 나중에 그 구해 놓은 걸 가지고 넓이를 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대로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가끔 여기 봐.
가끔 이렇게 문제 푸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변의 길이가 주어진 경우도 나와요. 세변의 길이가 ABC 이렇게 나와져 있어. ABC 나와져 있는 상태에서 이 ABC를 가지고 보자마자 뭐 헤론의 공식을 알고 있는 애들은 세변의 길이가 나오면 세변의 길이로 넓이를 구하거든요. 그럼 정확하게 삼각형의 넓이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 줄게. 이 각의 크기를 좀 특수하게 줘서 이때 뭐 코사인 값을 아까 여기 말하는 이 임의의 사인 코사인 값으로 전달해 주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러면 헤론의 공식으로 넓이를 구한 거랑 이걸 코사인 법칙을 활용해서 2분의 1 변변 사인 사이각을 해서 구한 거랑 미묘하게 값이 좀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수각이 아닌 경우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무턱대고 헤론의 공식을 사용한다는 건 좋은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충분히 고민해 본 후에, 맞아요? 충분히 고민해 본 후에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다 활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죽어도 안 될 것 같다. 난 기억이 안 난다. 그럴 때 헤론의 공식을 거의 마지막에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시길 바래요. 알겠죠? 헤론의 공식으로 막 푸는 건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죠? 알겠어요? 정리. 자, 필수 9번. 선분, 그러니까 변의 길이 A, B, C가 5, 6, 7인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래요. 자, 그림을 그리는 거 평소에도 연습을 좀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A가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5, 그죠? B가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6, 그죠? 그 다음에 C가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7이다. 맞습니까? 맞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때는 가장 긴 변을 기준으로 본다? 뭐 그렇게 생각해 봐도 되고요. 상관은 없을 것 같긴 한데, 코사인 C는요. 이웃하는 두 변 5 곱하기 6 맞나? 그쵸? 6에 5. 그 다음에 5제곱 25 더하기 66에 36에서 77에 49 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돼요? 그러면 60분의 얼마니 얘가? 60 1 빼기 49 얼마예요? 12 그러니까 얼마 나와? 5분의 1 나오네. 그죠? 맞아? 5분의 1 나와요. 그러니까 특수각이 아니야? 아니야. 특수각이 아닙니다. 5분의 1이 나왔어. 그죠? 맞아요? 그러면 이때 선생님은 매번 얘기하지만 코사인 값. 근데 이게 예각이니 둔각이니? C가? 예각이죠. 양수 나왔으니까. 그죠? 얘야. 코사인은 90도까지는 뭐가 유지가 돼요? 양수값이 유지가 되잖아요. 그죠? 코사인이 만약에 둔각이었다면 음수가 등장을 했을 겁니다. 이런 것도 좀 판단하고 가셔야 돼요. 그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때 얘가 둔각이 아니니까 코사인 값으로 사인 값을 구하는 법은 코제곱, 사제곱 뭐 이런 거 하셔도 되고요. 그냥 선생님 생각에서는 C를 여기 이렇게 봤을 때 여기가 5고 여기가 1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냥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써서 여기 얼마? 루트 24라고 하시는 게 맞겠죠? 맞아요? 2루트 6 맞나요? 맞아? 그럼 이때 사인 C가 얼마? 5분의 2루트 6. 왜 구했을까요? 넓이 구하려고. 따라서 넓이 구할 때 어떻게 구하시면 됩니까? 2분의 1 곱하기 변 5 곱하기 6 곱하기 사인 C 얼마? 5분의 2 루트 6 5 2 6 루트 6 됐습니까?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죠? 넘어갈게요. 20 루트 2 넓이경 20 루트 2 자, 봅시다, 여러분. 필수 10번을 보니까, 자, 이렇게 생긴 삼각형. 그러니까, 그림이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그쵸? 문제를 보면, 평행사변형 ABCD에서 BC의 길이가 5고요. CD의 길이가 8일 때, 넓이가 20루트 2다. 맞아요? 요때, 각 C의 크기는 이렇게 물어봤죠. 맞습니까? 근데 이것도 되게 고정관념인 게, 평행사변형을 그리라 그러면 우리나라는 되게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평행사변형을 주로 그립니다. 이렇게, 그죠? 맞아? 어떻게 해도 생길 수 있어?
이렇게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는 예각인지 둔각인지 직각인지 판단할 수 없잖아, 섣부르게. 그치? 그러니까 얘가 예각일까 둔각일까를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둘 다 어차피 양수로 나오거든. 그러니까 넓이를 구해보면 평행사변형의 넓이 뭐죠? 그냥 변 곱하기 변 곱하기 변 곱하기 변 곱하기 사인 C, 그죠? 이거거든. 이게 뭐야? 20루트 2래요. 그죠? 맞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사인 C가 얼마라고 나올 수 있어요? 바로 40이니까 2분의 루트 2거든. 아! 그러니까 선생님 각시는 몇 도예요? 45도요. 라고 하고 틀린다고요. 중요한 건 아까 말했지만 이렇게 기울었을 수도 있고요. 그죠? 이렇게 기울었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40도, 45도 거나 각의 합이 180도를 만들어서 135도 거나 두 개를 꼭 구해 주셔야 돼요. 이게 진짜 난이도가 있는 문제. 너무 쉽게 45도 나오면 안 됩니다. 알겠죠? 조건을 잘 따져가면서 문제를 푸시기 바라요. 알겠습니까? 아시겠죠? 자, 2번 봅시다. 문제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넓이가 4인 등변사다리꼴 ABCD의 두 대각선이 이루는 둔각의 크기가 6분의 5파이래요. 둔각이 6분의 5파이랍니다. 그럼 예각은 6분의 파이겠죠. 각의 합이 180도니까. 등변사다리꼴 ABCD의 한 대각선의 길이. 여기서 지금 문제에서 강조하고 있는 말은 등변사다리꼴이에요. 등변사다리꼴. 자, 여러분들 등변사다리꼴이 갖고 있는, 오랜만에 등장했죠. 등변사다리꼴이 갖고 있는 성질 기억나요? 뭐죠? 두 밑가의 크기가 같아요. 이렇게 두 개 더해서 180도, 이렇게 두 개 더해서 180도.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게 가장 결정적인 아이템이 되는데, 대각선의 길이가 어때요? 똑같습니다. 등변사다리꼴은 특이하게도 대각선의 길이가 어때요? 같아요.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이 하나 더 있어요. 뭐 있어요? 직사각형이 있습니다. 직사각형도 대각선의 길이가 같거든요. 선생님, 정사각형도 직사각형이잖아. 그치? 맞습니까? 그러니까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고 해서 항상 직사각형을 떠올리시면 안 돼요. 뭐도 있다고요? 등변사다리꼴도 있어요. 그러니까 등변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한 변의 길이, 한 대각선의 길이 L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대각선 곱하기 대각선인데 2분의 1이 필요하죠. 모르니? T라고 쓰고 있어.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대각선 곱하기 대각선 곱하기 사인 사이각 할 건데 사인 6분의 5파이 아니라 예각으로 바꿔서 사인 6분의 파이 하시면 되죠. 여기가 6분의 파이. 그죠? 그럼 여기가 6분의 5파이. 맞습니까? 6분의 파이 30도 얼마? 2분의 1? 맞습니까? 따라서 4분의 1 L 제곱이 얼마가 돼요? 4란다 얘야. 그러면 L제곱은 얼만겨? 16이겠죠. 그럼 한 대각선의 길이는 얼마겠어요? 4겠네. 이렇게 푸는 문제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들 다시 정리해보면 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그랬어요? 2분의 1 곱하기 이웃하는 두 변 곱하기 사인 사이각 이렇게 해주시면 됐죠. 그 다음에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뭐야? 이웃하는 두 변 곱하기 사인 사이각 했죠. 그 다음에 맞습니까? 예각이건 둔각이건 상관없잖아요. 사인은 특징이.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배운 게 뭐야? 대각선 곱하기 사인 사이각인데 대신 2분의 1이 붙는다. 이 내용은 사실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 여러분들 중학교 때도 충분히 다뤘던 내용이기도 해요. 맞아? 그런데 이제 거기서 묻어나오는 내용들이 좀 복잡할 수 있죠. 뭐 등변사다리꼴이라든지 특이한 도형이라든지. 맞습니까? 아니면 돌아 각의 크기를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야 된다든지 뭐 사인 법칙을 활용한다든지 코사인 법칙을 활용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사고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넓이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걸 어떻게 풀어나갈지를 연습하고 고민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뭐 많이 어렵진 않았겠지만, 그죠? 이게 전 국민의 70%가 포기한다는 삼각함수 단원이에요. 개 어렵다 이러면서. 근데 어때요? 할만합니까? 많이 어렵지. 아니야? 죽을 만큼 어려워요? 그래도 못할 것 같진 않죠? 그죠? 할 수 있죠. 좋아요. 뭐 아무튼 어려운 단어 공부하느라 되게 힘들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는 오늘이 바로 뭐예요? 수원 끝나는 날이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다음 주까지 해서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책을 정리해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개념편, 유형편 이런 거 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프린트도 줄일 거예요. 시험 대비 프린트도 드릴 겁니다. 알겠죠? 또 알겠습니까? 풀어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에 마음이 약해졌나 봐. 막 어려운 문제를 막 주면 미안한 마음이 들어. 애들이 잘할 수 있을까? 안 돼. 내가 약해지면 안 되죠. 여러분들 미래가 달린 일이잖아. 그쵸? 안 그래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지 뭐. 하다 보면 늘고 있다. 네, 생각해야 돼. 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해봐. 나랑 처음 만났을 때 되게 찌끄레기 같았는데 지금 좀 사람 같잖아요. 안 그래? 그치? 너네 정말로 나는 느껴. 선생님이 처음 다른 선생님한테 누구야? 저기 누구 선생님한테 있었어? 머리 긴 선생님이었죠. 맞아요? 그때 왔을 때 무기력한 여러분들의 모습이 기억나요. 애들이 오자마자 다 이렇게 누워 막 자연스럽게. 뭐, 그쵸? 처음에는 단애가 수업하지도 않았죠. 저기서 수업하고 있다가 일로 왔잖아. 그럼 애들이 오자마자 막 저기서 뭐 고문당하고 오나? 애들이 막 기가 쭉 빨려가지고 와가지고 막 이러고 있어. 나는 더 힘들었어. 나는 그렇게 기 빨려 있는 애들을 가르쳐 본 적이 없었거든. 내가 막 으아 막 이런 분위기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애들이 막 막 이러고 다 널브러져 있었잖아. 그쵸? 기억나니? 그때 당시 분위기? 어쩜 그래? 그지? 그 당시의 생각 처음 여러분들 봤을 때보다 지금 어때요? 훨씬 더 고급적인 스킬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죠? 훨씬 더 많은 게 극복됐잖아요. 선생님은 그래서 항상 얘기해요. 여러분들 완벽하다고 말할 수 없죠. 누가 감히 완벽합니까? 그런데 본인 스스로 만족하지도 않을 겁니다. 아마. 그쵸? 그지? 분명히 알 거야. 스스로 열심히 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면 더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협했던 거. 그지? 그렇지만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의 변호하는 방법은 그런 거예요. 놀기만 한 건 아니잖아? 그쵸? 완벽하게 따라오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놀기만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다시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한 만큼 는 거는 사실일 거라는 거죠. 선생님의 수업을 복습한 만큼 여러분들께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알겠죠? 앞으로도 이렇게 하시면서 조금씩 더 발전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원하는 데 다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알겠죠? 문제 풉시다.